어떻게 네. 뭐죠, 이 침묵은?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뭐 별일은 없으신 것 같고. 이 일이라는 게 별일이 없어요. 그냥 매일 영화 한 편씩 보고 뭐 이런 일이라서 다행히 최근에 본 영화들이 재밌어서 좀 우울하지 않은 한 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날씨가 진짜 좋잖아요. 네. 근데 김세훈 씨는 그냥 왠지 집에서 네. 책 읽고 영화 보고 서평 쓰고 뭔가 막 이렇게 고독하고 고뇌하고 밥은 드시죠? 그러실 것 같아요. 은근형 외톨이는 아니고요. 나가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내일 어디 놀러 가야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늘 늦어요. 그래서 이미 어딘가 떠나기엔 늘 시간이 늦고 강아지들하고 이렇게 다니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동네 산책하죠. 네. 백수가 좋은 게 그거죠. 오전에 애들 어린이집 가고 나면 동네가 조용하거든요. 그때 강아지 산책하기 좋습니다. 아버님? 예? 아니시죠? 예, 아니에요. 예. 어린이들. 그 원래 아파트가 오전에 좀 시끌시끌한데 네. 애들 어린이집 가고 나면 싹 조용해져요. 아니, 사실은 저희끼리 네. 김세윤 작가님을 계속 보면서 매력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분의 신상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전혀 네?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저요? 결혼은 하셨는지 이거를 저희 선배도 모르는 거예요. 2002년에 결혼했습니다. 작년이 결혼 10주년. 네. 그 전에 연애 6년 했으니까. 그렇군요. 17년 차. 네. 와, 오래되셨네요. 밝힐 수 있는 신상이라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결혼하셨대요. 들으셨죠? 딱히 뭐 없어서. 아니, 모르셔가지고. 네. 네. 그러셨구나.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네. 11년 만에 축하를 받는군요. 그때는 제가 네. 뵙지를 못해서 몰랐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영화 이야기 들려주실 거죠? 네. 오늘은, 제가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 가끔 아이를 낳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애한테 보여주고 싶은 애니메이션이 있을 때 어머. 순전히 그 이유 때문에 야, 내가 정말 딴 거는 별로 애 생각이 없는데 요건 정말 내 애가 있다면 내 애한테 이 작품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를 만날 때가 가끔 있거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가 바로 그런 작품이고요.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2005년에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제목이 폭풍우 치는 밤에. 이게 지금 최근에 극장에서 같은 제목의 애니메이션이 또 개봉을 했어요. 폭풍우 치는 밤에 땡땡 비밀 친구라는 애니메이션이 개봉했는데, 그러니까 같은 원작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저는 못 봤지만 본 사람 두 편을 다 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번에 개봉한 것보다 2005년 작품이 진짜다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 확실히 2005년 작품이 잘 만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소개해드릴 건 2005년 작품이고요. 이게 1994년에 그 일본에서 발간된 가부와 메이 이야기라고 하는 원작 만화 그 시리즈를, 그 그림책이죠. 정확히 말하면. 어린이 그림책 시리즈를 애니메이션으로 옮긴 겁니다. 이게 뭐 들리는 말로는 일본에 안 가봤지만, 가보긴 했군요. 일본에 살진 않지만, 일본의 해리포터라고 불린다고 하는 일본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필독서로 불리는 네. 그런 그림책이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총 7권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애니메이션으로 그 그림 만들었고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요렇게 귀여운 둘이 주인공이에요. 지금 이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오셨는데 늑대와 그리고 염소인가요? 염소요. 그래서 이 영화가 시작되면 첫 장면은 늑대가 되게 음흉스럽게 웃고 있네요. 그야말로 늑대스럽죠. 늑대스럽게 윤석. 네. 네. 그래서 영화가 처음 시작되면 한 무리의 늑대가 어미와 새끼의 염소 한 쌍을 공격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 대사 없이 정말 늑대는 살기 위해서 염소를 사냥하고, 근데 어미가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동안 애들 동안데 벌써 엄마가 죽어요? 네, 시작부터. 그러면서 이 염소는 열심히 뜁니다. 애기 염소는? 애기 염소는 열심히 뛰는데 뛰는 동안 그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눈물을 흩날리면서 뛰어가는 게 영화의 첫 장면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염소가 이제 좀 컸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그 풀 뜯어 먹으러,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아마 살랑살랑 계곡에서 풀을 뜯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 몇 군데 지명이 나오는데 말랑말랑 계곡이랑 귀여워. 살랑살랑 계곡이 있는데 아마 그날 놀았던 곳은 살랑살랑 계곡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갑자기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우에 혼자 그 물 위에서 낙오돼서 빗속을 헤매다가 외딴 오두막을 발견해요. 그래서 오두막에 숨어 있습니다. 엄마도 잃고 네. 무리해서 이탈까지 한 아기 염소. 예, 그리고 원래 겁이 많아서 천둥번개를 무척 무서워했거든요. 그 비 오는 밤에 오두막에 숨어 있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삐걱 열리더니 다른 동물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염소의 발굽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따깍따깍 하니까 염소구나 하면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군요 하면서 서로 이제 그 어두움에 서로 의지가 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새로 들어온 동물은 늑대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왠지 그럴 네. 것 같았어요. 근데 늑대가 폭풍우 속에 역시 늑대도 도망가다가 발을 다쳐서 목발을 짚고 의학시설도 있고. 네. 말도 하는데요. 염소가 이제 커서 첫 장면이 네. 폭풍우가 이제 쳐서 물이랑 이탈할 때 아주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하죠, 염소가. 메이 하야크. 메이 하얗고. 말도 하는데요. 목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목발을 짚고 왔던 늑대인 거를 모른 채 이제 서로 이런저런 그 대화를 나누게 돼요. 늑대인들도 모르고, 네. 그래도 당신이 같이 있어 마음이 참 놓이네요. 라고 얘기하고, 근데 왜 서로 그 늑대와 염소의 존재를 몰랐냐면, 천둥과 번개가 무서워서 각자 구석에 숨어서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요. 비를 많이 맞아서 감기에 걸려서 코감기라서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상대의 목소리밖에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서로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죠. 당신은 어디에 사십니까? 그러니까 늑대가 저는 꿀꺽꿀꺽 골짜기에 살아요. 말랑말랑 계곡과 살랑살랑 계곡에 이어서 예. 꿀꺽꿀꺽. 늑대는 꿀꺽꿀꺽 골짜기에 사는데 염소들에게는 거기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거든요. 꿀꺽꿀꺽 먹히는 그쵸. 곳인가 봐요. 늑대들의 소굴이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 염소가 메이인데, 메이는 아니 그런 곳에 염소가 살다냐면서 배짱이 두둑하시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늑대가 반대로 메이한테 당신은 어디에 사십니까? 그러면 저는 산들산들 산에 살아요. 그러면 늑대가 입맛을 다시면서 거기엔 맛있는 게 많다던데. 그러니까 염소는 당연히 맛있는 풀이 많으니까 네, 맛있는 게 많습니다. 이러면서 둘이 이제 그 대화를 나누다 보니 공통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이 늑대, 가브라는 이름의 이 늑대도 어릴 때 부모를 잃었고 조실부모한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말랑말랑 계곡에 맛있는 게 많기 때문에 말랑말랑 계곡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천둥번개를 둘 다 무서워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날이 좀 좋으면 날 좋은 날 점심이나 같이 합시다 라고 해서 둘이 약속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요 저도 좋아요 그러면서 이런 대사를 하죠. 늑대가 오늘은 폭풍우를 만나서 내 인생 최악의 날인 줄 알았는데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나다니 사실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군요 하면서 만날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늑대도 마음이 따뜻하네요. 알고 보면. 그렇죠. 이 늑대의 이제 그 가슴 아픈 과거는 중간중간 플래시백으로 나오는데요. 워낙 겁쟁이여서 늘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늑대였어요. 아이고. 하지만 이제 건장한 늑대로 성장한 다음이었지만 어릴 때 트라우마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염소도 늑대도 천성은 착하고 순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날이 밝아요. 그 전에 암호를 정합니다. 서로 얼굴을 모르는 상태니까 헤어지면서 우리 다음에 만날 때 암호는 폭풍우 치는 밤에 라고 서로 암호를 정합시다. 영화 제목처럼. 네, 폭풍우 치는 밤에 하면서 저쪽에서 폭풍우 치는 밤에 하면 둘이 서로 만나는 걸로 약속을 하고 날이 밝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오두막 앞에 다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약속 장소로 가는데, 염소가 너무 귀여운 얼굴로 만면의 미소를 지은 채 핑크빛 스카프가 여기 안에 보면 그림에 나오는데, 네. 핑크빛 스카프를 예쁘게 두른 채 눈은 어느새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웃고 있어요. 그 친구를 만난다는 기쁨에. 네. 네. 이렇게 막 살랑살랑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늑대 가부는 초록색 스카프를 내고 이 늑대 역시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컸는데 진정한 친구를 만났다는 설레임에 막 이렇게 둘이 걸어와요. 각자 서로 이제 숨어 있다가 폭풍우 치는 밤에 짠! 나타났는데 늑대인 거죠. 염소인 거죠. 그 순간 잠시 당황하는 게 한 5초 정도 지나지만 당신이 어제 그 오두막의 그 사람? 그러면서 둘 사이에 우리 이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고 서로 비밀 친구가 됩시다. 네, 그래서 둘이 친구가 되기로 약속을 해요. 근데 그래도 늑대가 네. 염소를 보고 잡아먹질 않았네요? 바로 이제 그 다음 장면에 그래서 친구가 되기로 하고서 같이 이제 소풍을 가는데 같이 좁은 산길을 걸어가요. 네. 위험해. 근데 메이가 그 아기 염소. 염소지만 아직 어린 메이가 네. 앞장서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뒤에서 늑대는 뒤에 따라가고 있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토실토실한 엉덩이. 제가 살다 그렇게 예쁜 엉덩이는 처음 봤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잊혀지지 않은 장면인데, 정말 그냥 저도 TV 화면을 당겨서 손을 뻗게 만드는, 정말 한 번도 꼬집어 보고 싶다 싶을 정도로 말랑말랑 계곡에 사는 예쁜 네. 아기 염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토실토실한 그 어린 동물의 가장 이쁜 엉덩이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그 짧은 꼬리를 좌우로 샥샥샥 흔들면서 사뿐사뿐 걸어가는 엉덩이가 좌우로 샥샥샥 흔들려요. 이 늑대가 이때부터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대사를 하죠. 친구인데 맛있게 보여. 하면서 이 늑대는 그때부터 실존적인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난 친구인데 얘를 먹어서는 안 되는데 본능적으로 얘한테 이끌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혼자 자신과의 사투리를 시작합니다. 철학을 하는군요. 난 먹어서는 안 돼. 얘 내 친구야. 먹어서는 안 돼. 하는데 얘가 염소가 잠시 이렇게 잠들어요. 그래서 그 잠든 걸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저 귀 한쪽만 먹으면 안 될까? 어떡해. 하고 귀로 입을 가져가는데 갑자기 염소가 왜 이래 간지러. 그래서 왜 넌 자고 있는데 귀에다가 이렇게 입김을 불어넣고 그러니? 그런 그 미묘한 긴장감이 이 애니메이션에 흐르는 것이 이 애니메이션 초반의 재미입니다. 그냥 말로만 들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예, 그 애니메이터, 이 담당 애니메이터가 네. 중간에 고민에 빠졌대요. 늑대라는 캐릭터는 재밌게 그렸는데 염소라는 캐릭터의 재미를 못 느꼈대요. 이게 애니메이터가. 그래서 고민을 했답니다. 대체 어떻게 그려야 되나. 그랬더니 감독이 자네가 정말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어떤 그런 가장 절대적인 매력이 무엇인가. 자네가 살면서 그걸 떠올려 보게. 저에겐 마릴린 먼로? 그래서 영화에서 마릴린 먼로의 워킹, 마릴린 먼로가 영화 속에 그 힐을 신고 걷는 모습을 연구해서 어린 염소의 걷는 뒷모습을 그렸답니다. 뭔가 네. 매치가 잘 안 되긴 하네요. 어린 네. 염소한테 마릴린 먼로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주 마릴린 먼로의 워킹에 그 마릴린 먼로의 몸 대신에 어린 염소의 몸을 입힌 거죠. 그래서 갑자기 어른 애니메이션. 아주 고혹적인 자세로 살랑살랑 엉덩이를 흔들면서 걷는 메이 앞에서 이 늑대는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본능과 사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친구인데 네. 먹고 싶다. 친구인데 맛있게 보여. 이게 이 늑대 가부가 처한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쯤에서 이 늑대의 고민을 함께 느껴보면서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둘이 이제 즐겁게 소풍하던 그 즈음에 나오던 약간 둘을 위한 왈츠 같은 느낌의 곡이고요. 두 주인공의 이름을 딴 제목의 연주곡입니다. 네. 웬만하면 한국에서 미야자키 하야오 그 애니메이션 아니면 OST가 출시 잘 안 되거든요, 정식으로. 네. 근데 이 폭풍우 치는 밤에는 정식으로 한국에서 OST가 출시가 됐어요. 그건 그만큼 아름아름으로 이 애니메이션을 찾아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부와 메이라고 하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죠.
네, 연주곡 가부와 메이 들었습니다. 늑대와 염소의 이름인 거죠, 극중. 네, 늑대가 가부, 염소가 메이. 메이 하는 네. 거. 가부 캐릭터는 약간 좀 덜렁거리고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자막 번역에서 독특한 말투를 자막으로 살렸어요. 뭐뭐 하걸랑, 뭐뭐 하걸랑 이게 늑대 말투예요. 그래서 이렇게 썰렁한 농담을 자주 하는 늑대입니다. 그래서 메이한테 내가 너랑 점심을 먹으러 가는 건 점심이랑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 거걸랑? 막 이제 그런 유머를 혼자 하고 막 혼자 웃는 캐릭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귀여운 엉덩이를 보면서 자신의 본능을 억누르고 귀 한쪽만 먹어볼까 했더니 귀를 간지럽히는 걸로 오해받고 어쨌든 이렇게 둘이 소풍을 가는데 그 약간 그 좁은 틈새 하나를 건너뛰다가 알고 봤더니 스카프가 목에 돌렸던 스카프 안에 분홍색 스카프요? 네. 메이는 분홍색 스카프, 그 가부는 초록색 스카프인데 알고 보니 스카프 안에 각자의 점심을 싸왔던 거예요. 네, 근데 가부가 점프를 하다가 스카프가 풀어지면서 스카프가 벼랑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어떡해요? 그 와중에 먹을 점심마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예쁜 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메이는 자기 도시락을 꺼내놓죠. 클로버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분홍색 스카프에 담겨 있는데 이 늑대는 먹을 게 없잖아요. 어떡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고 풀을 먹을 수는 없고. 네. 메이 귀 조심해야겠다. 메이는 귀와 엉덩이가 자기를 자꾸 유혹하고. 어떡하지? 네. 어쨌든 그런 힘겨운 시간을 견뎌냈지만 어쨌든 어릴 때부터 이렇다 할 친구 없이 지냈던 늑대에게는 이 메이라는 친구가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리고 메이라는 염소에게는 엄마 없이 자란 염소에게는 약간 이 늑대가 이렇게 든든한 부모 같은 느낌도 주고 서로 이렇게 의지해서 친구가 됐는데 그래서 몰래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몰래 만남을 이어가요. 궁금한 게 중간에 있는데요. 네. 이 성별은 어떻게 되나요? 가부란 늑대는 남자 늑대인가요? 저도 그거를 생각해봤는데 네.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를 둘 다 남자 목소리를 캐스팅했어요. 메이도 염소도 네. 남자의 목소리. 우정이군요. 네, 정말. 저는 그것이 이 감독이 우정임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지 어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단지 그것을 사랑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우정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던 감독의 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염소 목소리가 약간 소년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그 염소의 얼굴에는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 특유의 그 귀여운 꼬마 여자아이 목소리가 나오면 딱 어울릴 텐데 약간 변성기 직전에 소년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귀여운 염소 얼굴에서. 적응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해요. 그래서 일단 둘은 남자로 추측되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를 또 퀴어 애니메이션으로 그 감독의 우정에 대한 거를 순수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과감하게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하는 어떤 그 남성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관객들도 있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둘이 몰래 만남을 이어가요. 근데 비밀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에서 보시면 네. 둘이 이제 계속 비밀을 지키자고 손을 꼭 잡고 네. 악수를 하는 이 순간을 목격합니다. 누가요? 다른 염소와 다른 늑대들이. 이런. 그러니까 마침 그때 염소를 사냥하러 나온 한 무리의 늑대와 풀을 뜯으러 나온 염소의 무리가 딱 마주치는 와중에 가부와 메이가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떡해.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마을이 난리가 나죠. 그쵸. 그래서 먼저 염소 마을에서 살랑살랑. 말랑말랑? 산들산들 산에 살고 산들산들. 있는 염소 마을에서 염소의 그 마을에 가장 나이가 드신 할머니가 점잖게 충고를 합니다. 메이 너는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다. 그 늑대는 너와 친구가 된다는 건 거짓말이다. 너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우리의 습성이 무엇인지를 다 파악한 다음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너를 이용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니에요. 가부는 내 친구예요. 막 함겨하면 그 메이 친구가 그러죠. 갑자기 그 앞에 있는 풀을 한 입을 탁 물더니 넌 우리가 이 풀하고 친구가 될 수 없듯이 늑대랑 넌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야 라고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죠. 엄연한 먹이 사슬 피라미드를 알고 있는 네. 염소네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이제 얘기합니다. 메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네가 할 일이 있다. 가부를 만나서
이제 가부에게 필요한 정보를 빼내거라. 늑대는 어디에 모여 살고 있는지. 그 무슨 계곡에 있다면서요? 네, 그리고 어디로 주로 사냥을 나오는지, 늑대의 대장은 누군지 등등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빼오거라라고 시켜요. 어떡해요. 한편 이 늑대 마을에서는 이 늑대의 그 대장은 하필 메이 엄마가 죽기 직전에 최후의 일격을 가해서 네. 한쪽 눈을 잃어버린 늑대예요. 그러면 대장이 그러면 메이의 엄마를 그쵸. 먹은 과거에. 건가요? 그래서 그 대장은 염소를 먹이로 볼 뿐만 아니라 철천지 원수입니다. 눈까지 잃었으니. 예, 자기 눈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염소란 종족은 싸그리 먹어서 없애버려야 되는 종족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약간 이 분위기가 늑대 마을로 넘어가면 영화가 음침해집니다. 그러면서 무슨 암흑가의 분위기가 나요. 그래서 보스가 가부, 너는 늑대 마을의 원칙대로 사형이야! 하고서 애를 굴 속에 가두었다가 역시 굴에서 그 꺼내주는 조건으로 너 걔를 한 번만 더 만나서 모든 정보를 캐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무리의 염소 무리와 한 무리의 늑대 무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둘이 만남을 갖죠. 이제는 스카프는 더 이상 두르지 않나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안 두른 것 같네요. 스카프를 점심을 먹으러 만난 게 아니니까 스카프를 안 둘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서로 그런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서로 만나서 주저주저하고 친구를 배반해야 될 것인가, 우정을 지킬 것인가를 갈등하다가 개울을 건너는데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고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개울물이 불어나고 그 불어난 개울물의 징검다리를 함께 건너면서 물에 빠질 뻔한 메이를 가부가 손을 꽉 잡아서 겨우 일으켜 세워 살렸거든요. 그 순간 둘이 우리는 서로를 배신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자초지정을 고백한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잠시 고민하다가 살아서 운 좋게 살아나면 다시 만나자. 우리의 우정은 영원하다 하면서 둘이 흙탕물이 가득한 개울로 뛰어듭니다. 그 장면에서 저는 눈물이 그리고 중간중간 그 둘이 그 물에 떠내려가면서 애타게 서로를 부르거든요. 그럼 메이, 둘이 가부. 네. 떨어지면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살아난다면 네. 우리 그때는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자 이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하늘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긴 채 서로를 배신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는 개울물에 뛰어들겠다 해서 세찬 물결 속으로 뛰어들고 간간히 머리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애타게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 나요. 떠내려가는 그 장면에서 저는 제 눈망울에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낄 무렵 옆에 누군가 있었다면 정말 부끄러운. 네. 제가 어제 밤에 혼자 봤는데 혼자 밤에 보면서 눈물을 찍어내는데 우리 강아지가 나와서 왜 얘가 이러고 있나 하고 쳐다보더라고요. 가부. 네. 근데 결국 이 가부가 다행히 개울가에 이제 떠밀려 와서 정신을 차려보니 메이가 없죠. 애타게 메이를 부릅니다. 죽었는 줄 알고. 근데 메이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야, 왜 그래? 그래서 둘이 다시 재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우린 각자의 마을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 둘은 먼 데로 도망가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해서 늑대도 염소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하얀 눈 덮인 산 너머 전설의 녹색 숲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전설의 녹색 숲을 찾아서 그 험난한 산을 넘어야 되는 여정이 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늑대는 배신자 가부를 용서할 수 없다며 이들을 끈질기게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좀 놔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먹이가 아니라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이 늑대 보스는 이 가부를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의 후반부는 이 기나긴 산을 넘는 메이와 가부 그들에게 닥친 위기를 보여주는데 눈 덮인 산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가부는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 재밌는 게 둘이 약간 이제 친구에서 계속 붙어 다니니까 약간 연인 같은 느낌이 나면서 티격태격하기 시작해요. 잔소리도 시작되고요. 그래서 가부가 어느 날 둘이 굴에 있다가 쑥 나갔다 혼자 돌아와요. 그러면 메이가 자는 척하다가 가부, 너 지금 뭐 하다 온 거야? 그러면 가부가 아니 나가서 배가 고파서 들쥐 몇 마리. 그랬더니 내가 널 먹을 순 없잖아. 그랬더니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가부, 난 네가 다른 동물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어떡해요, 늑대인데. 서서히 늑대 가부에게 자신의 채식을 권장하기 시작하고 둘 사이에 갈등이 시작될 무렵 늑대 무리가 동굴 밖에 나타납니다. 벌써? 네. 그리고 어떡하죠? 배고픔과 추위에 지친
그 탈진한 메이를 그러니까 그 굴로 데리고 들어온 거였거든요. 가부가. 그래서 메이를 자신의 온 체온으로 메이를 살려냈어요. 그랬더니 메이가 이런 말을 하죠. 가부, 난 너를 만나서 너무 좋았고 내 인생 최고의 날은 바로 폭풍우 치는 밤이었고 지금까지 너와 했던 시간만으로도 난 충분히 행복해. 나를 먹어. 네. 이거 어린이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나를 먹고 너는 힘을 내서 우리가 함께 나는 가지 못하지만 이 산을 넘어서 그 아름다운 녹색 숲을 너는 꼭 봤으면 좋겠다. 라고 메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부는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절대 아니야 하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어떡해. 근데 그럴 때 그걸 웃음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장면 되게 슬퍼요. 자신의 배꼽을 자책합니다. 조용히 해. 그러면서 자기 배를 때리면서 조용히 해 배꼽아 이러면서 배꼽아. 그러면서 막 꼬르륵 소리 나는데 아니야 메이 난 너 먹을 수 없어. 그러다 나중에 자신의 운명을 한탄합니다. 네. 왜 난 염소를 먹어야 하는 늑대로 태어난 거야.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서 거짓말로 내가 그럼 동굴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너를 먹겠다. 그러니 너는 모른 척하고 잠을 자고 있거라 하고 동굴 밖으로 나가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해놓고 혼자 멀리 떠나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바로 그때 동굴 밖으로 다가오는 한 무리의 늑대 무리를 이 가부가 보게 됩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이 애니메이션의 중반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네. 네. 노래 우선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이 영화의 음악이요. 음악만 딱 듣고 있으면 어떤 홀로코스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 영화의 한 장면 같고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이별하는 연인이나 한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굉장히 슬픈 테마가 영화에 쓰였어요. 근데 바로 이런 가부와 메이의 슬픈 운명을 암시하는 그러한 선율인데 그중에 할머니의 이야기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슬픈 곡입니다. 이 가부와 메이의 운명을 떠올리면서 이 음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할머니의 이야기 연주곡 네. 들었습니다. 폭풍우 치는 밤에 OST 곡 중에서. 가부가 메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게 보름달이 떴을 때, 왜 보통 영화 보면 늑대들이 보름달 뜨면은 아우 하고 이제 하잖아요. 네. 보름달이 떴을 때 언덕 위에서 보름달을 보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게 아우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에게 그 보름달을 보여주고 싶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염소들은 보름달이 뜨면 늑대가 활동하니까 이제 잘 조용히 숨어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가부와 메이의 소원은 함께 보름달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 중에 보름달이 환히 뜬 날 둘이 보름달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뒷모습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슬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보름달이 앞으로 이 작품을 보고 나면 보름달이 뜰 때, 혹은 어디선가 늑대의 울음소리를 우리가 들을 일은 거의 없지만 혹시 보름달을 뜨고 늑대가 운다면 그 늑대의 울음소리의 의미가 전과는 다르게 들릴 겁니다. 어쩌면 친구를 향한 애정 고백으로 그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요. 늑대와 보름달의 관계가 다른 영화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그려내는 작품이고요. 이게 일본 개봉 당시의 조사 결과 일본 성인 관객의 80%가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할 정도로 이게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이지만 이 그림책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이 먹어서 현대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밟아야만, 내가 너를 제치고 내가 너를 집어삼켜야만 살아남는 세상을 살아온 어른들이 오히려 더 네. 그러니까 늑대 가부가 메이와 친구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커가면서 잃어버렸던 게 뭔가를 깨닫고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그냥 이야기 자체가 슬퍼서 울지만 어른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다시 떠올리면서 이렇게 눈물 짓게 만드는 그런 그림책이라서 지금도 이제 베스트셀러 여전히 베스트셀러고 스테디셀러고요. 계속해서 거의 한 3작품 가까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게 뭐
워낙 인기 있는 원작이기도 하고 그 중에 최고는 2005년 작품 폭풍우 치는 밤에입니다. 이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시네마 천국이나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영화에 여운을 남기고 싶다라는 각오를 갖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충분히 그에 필적하는 그런 여운이 남는 작품이고요. 이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들이 일본도 그렇지만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녀석 만나겠다라는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이거는 육식 공룡이 초식 공룡의 알을 보고 먹으려는 찰나 얘가 알에서 깨어나. 근데 얘가 처음 본 육식 공룡을 자기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식 공룡이 초식 공룡 애를 키우면서 그 녀석 만나겠다. 라고 군침을 삼키면서도 내 애니까. 어떡해요. 얘를 지켜야 하는. 그러니까 이 가부와 메이가 그 자신의 본능을 넘어선 우정을 보여준다면 그 녀석 만나겠다라는 애니메이션은 자신의 본능을 넘어선 부성애를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건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 각박하다는 얘기일 것이고 화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 그러니까 살면서 나랑 저 사람은 혹은 나랑 저 세력은 혹은 나랑 뭐 저 조직은 전혀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끼리의 어떤 화해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려 깊은 그런 애니메이션이 폭풍우 치는 밤에라는 작품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네요, 정말. 그러니까 아마 그 인터넷 후기 같은 거 찾아보면 어머니들이 아이 사주려고 책 사서 읽어주다가 엄마가 먼저 울어서 그 자기 무릎에 앉아있는 애 머리 위로 자기 눈물이 떨어졌다는 이런 묘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보면 아마 어른도 아이도 다 같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면은 이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 책으로도 번역이 됐나요? 네, 책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애니메이션은 뭐 더빙판, 자막판 다 DVD로도 나와 있고 IPTV에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폭풍우 치는 밤에. 네, 2005년도 예. 영화가 가장 감명 깊었다고. 예,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인터넷 사이트에 폭풍우 치는 밤에 연관 영화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네. 연관 영화 보면 트와일라이트 이런 게 있습니다. 늑대가 염소를 먹고 싶은 걸 참듯이 뱀파이어가 인간을 깨물고 싶은 충동을 참으면서 사랑에 빠지는 늑대도 이런... 나오죠 거기. 늑대도 심지어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자신의 본능을 억누르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은 워낙 많아서 그런 것들과 연관성을 갖고 보셔도 재밌을 거고요. 네. 근데 만화인데 오히려 영화보다도 더 깊은 여운이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메이의 눈망울. 오늘 되게 분홍빛 스카프. 김세윤 씨 슬퍼 보여요 오늘. 그렇죠. 이야기할 때 2번 정도 눈물 참는 거 저 사실 느꼈어요. 자꾸 그 장면이 떠올라서 정말 정말 그 개울물. 전 앞으로 개울 건널 때 힘들 것 같아요. 개울 건널 때마다 눈에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아까. 비 온 다음에 등산할 때 개울 보면은 그 가부와 메이가 자꾸 개울 속에서 얼굴이 보일 것 같아요. 네, 우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곡은 비슷한 딜레마에 빠진 주인공이었죠. 좀비인데 사람을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될 대상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좀비 로맨스가 얼마 전에 개봉을 했었습니다. 웜바디스. 네, 저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비가 가부고 사람이 메이였죠. 네. 웜바디스 첫 장면에 나오는 Sitting in the Limbo. 지미 클리프의 노래를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이 노래 들으면서 김세윤 작가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